1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의 정식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한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들을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4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애국가의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5번,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기념일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국가 기념일에 부르는 한국의 노래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6번,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부르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애국가에서 반복되는 부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후렴구라고 합니다. 7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국의 국기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8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계를 둡니다. 이 사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태극기 내 모서리에 있는 4개의 검은 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 곤, 감, 리입니다. 9번, 태극기 사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태극기에 있는 건, 곤, 감, 리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10번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국민이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11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이 질문은 태극기의 생김새와 구성 요소를 설명해 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12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현충일의 일반적인 국기 개양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 세로 길이, 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13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에도 사용되는 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4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궁화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무궁화가 상징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문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자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16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이 질문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7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18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시부모가 며느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9번.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22번.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3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24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아내가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25번.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6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27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8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형제자매의 자녀들끼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29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를 몇 촌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1촌이라고 합니다. 30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 맞벌이 부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1번. 근무를 마친 후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퇴근 이후에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회사 직원들이 퇴근 후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회식입니다. 32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야근입니다. 33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직업이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실업입니다.